지난 2주간 이슈 옥타곤에서 방송된 진안구 의료원 채용 관련 부정 의혹 보도. 교수님이 줘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정해진 거죠. 27명의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옴으로써 103명인가 사람이 원서를 넣고 이 사람들은 들러리를 섰고.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담당 공무원들은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할 얘기입니다. 진안구 의료원 채용 비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검찰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 저는 모른다니까.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혹은 한없이 의혹일 수밖에 없고. 지난 2016년 12월에 개관한 가희박물관. 위탁 운영과 가희 구입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수십 배로 부풀려진 가희 가격과 서로 다른 두 감정업체의 똑같은 가격 책정 등으로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긴 가희박물관. 안 남겨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는 왜 내가 그걸 다 톡톡 털어서 난 손해봐야 됩니까? 나는 평생 모은 걸 이런 기회에 나도 제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뒤이어 지난 부기산 개발 사업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마이산에 온 관광객을 밤에 부기산에다 올려야 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안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진안군수의 진위는 무엇이었던 걸까? 규정을 어긴 채 6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포도 와인 공장과 마이산을 주제로 한 2억 원의 지필 사업 역시 특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진안 군민을 위한 사업인가? 혹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은 아닌가? 그리고 이어진 한 남자의 증언. 이항로 씨가 군수가 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준다는 얘기는. 진안군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의혹. 평생 철들기 전부터 공직을 해온 사람으로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권한은 행사해서 안 된다는 게 소신입니다. 지난 2주간 이슈 옥타곤에서 보도한 진안군의 각종 비리 의혹. 지자체장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력이 어쩌면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된 건 아닌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슈 옥타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태에 대해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 10미니츠 리포트에서 보내드렸던 진안군의 인사 채용과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슈 옥타곤에서는 전문가 패널들 모시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의료원 채용 비리 문제, 가희박물관 문제, 부기산 천문대 개발 문제, 또 와인 공장, 소설가에 대한 특혜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됐는데 가희박물관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16년도 12월에 가희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관할 때 19억, 약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었는데 개관을 해보니 원래 타당성 조사할 때에는 17만 명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1년에 그 정도 관광객이 그렇죠. 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 해보니 2만 명이 채 안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유물들이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350만 원이면 3천만 원으로 둔갑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진위 여부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감사 요청을 했고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탁을 해지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지를 했는데 슬며시 다시 위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진안군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이렇게 좀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이박물관이 너무 뜬금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고장의 정말 고유한 역사, 문화, 뭐 풍토에 관련됐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위가 출토됐다고 하는데 가위야 전국에서 다 출토되는 것이고요. 예. 굳이 가위 박물관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그 진안군에서 20억 원 정도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 과일을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또 간장으로 앉혀서 인건비를 또 대주는 이거는 결코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부분으로는 납득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에게 면피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입맛에 맞게 용역 보고서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이산, 그다음에 북이산 똑같이 모든 그 용역 보고서가 다 군에 맞추어지는 용역 보고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들어가지만 자문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다 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 안에서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실정이죠. 북이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지금 환경청이라든지 다른 행정관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무리하게 강행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나 농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어촌 도로예요. 근데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채취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어촌 도로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꼼수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강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문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적자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무주, 부안. 그리고 부안, 하물며 전주에도 있어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시설이요. 그런데 진안이 또 그런 적자 사업을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무리하게 또 환경청에서는 부동의 처리를 해서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수십 년이 됐죠. 이렇게 매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당선이 되면 재선하기 쉽고 3선까지는 대체로 가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크게 문제 삼는 세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 흐름만 적절하게 알면 재선되기는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사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걸 또 홍보하고 이것의 악순환이고 그 악순환을 지금 정말 좀 종합 세트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과거의 진안을 보면 또 행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자체에서 이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대하니까 좀 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사권도 더러 남용도 되고 그렇지만은 나는 왜 이런 행정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가 정말로 좀 희한하고 깜짝 놀란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문제는 조금 뒤에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정 소설가에게 2년에 걸쳐서 2억 원 상당의 집필비를 지급했는데 아직도 소설 작품은 납품이 되지 않았고 또 그분을 치유공원에 관련된 추진단장으로 임명해서 급여까지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작 지원을 위해서 뭐 숙소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고 또 어느 시기까지 작품을 제출해라.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작가 레지던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직함을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 절차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건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좋은 작가를 모시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공모를 하거나 좀 여론을 형성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맞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독단적 결정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지난번에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 같아요. 뭐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과정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특정인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말하면 일부 반대도 많고 전 생각도 났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고 이런 무리가 생기니까 또 진안군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차적인 견제 감시 역할은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데요. 진안군 의회가 조금 소정의 역할을 다 했는지 궁금합니다. 7명이 저희 지자체 의원인데 예를 들어 7명 중에 4명만 포섭이 되면 어떤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진안이 2만 6천의 인구이고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귀농자들이 와서 그걸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왜 빠져나갈까? 그리고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자구책을 그 진안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방법으로서 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어떤 그 안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그 일자리 창출로 되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형식의 그런 행정들을 펴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또 의원들이 대부분이 다 한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진안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분의 기초의원 중에 5명의 의원이 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군수하고 같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당 정치잖아요. 정당이 추천을 하고 정당이 공천을 받아서 책임지고 이 사람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거죠. 우리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그런데 이 후보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건 어떤 부적합한 행동이나 행위를 하건 간에 선거 때 말고는 정당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당이 오히려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군수나 제 역할을 못하는 의원들한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저는 이제 그것도 가장 큰 문제다. 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한계입니다.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책무랑시 엄청나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견제 비판 세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진안 말고도 뭐 도내 뭐 임실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실군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현직 군수 3명이 연달아 그 부정부패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또 4번째 그분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중도에 그만두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신 전직 군수 임실군수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보가 딱 됐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임실군 군청의 만년 계장들이 몇 천만 원씩 돈을 싸갖고 오더라. 그리고 나서 건설업자들이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싸갖고 오더라. 근데 그걸 받지 않았더니 다른 후보한테 가더라. 이게 일명 보험이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지나고 났는데 바로 그때 그 이후에 군수들이 줄줄이 공무원들과 건설업자한테 그 작게는 수천,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그런 뇌물들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은 거죠. 뇌물을 받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현직 군수 3명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양상이 비슷해요. 무리하게 행정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했다. 보통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편리와 이익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소수의 기득권 건설업자라든가 뭐 관공서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어떤 부정부패에 비리 온상이 되는 경우가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도 사실상 너무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에 대한 혐오, 무용론 뭐 이런 게 거듭됩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면 지난 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또 현재 그 유력 정당의 도당 위원장이 그 지역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 책임 있는 개입과 또 주장, 또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건 정당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정당이 자기 추천으로, 공당의 추천으로 후보들을 내보는 거 당선시킨 마당에 문제 제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또 책임 있는 어떤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거듭될 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꼭 뭐 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할 수 있는 뭐 방안이나 제도 또는 단체장에 요구되는 요건이나 덕목, 그래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희 지난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회 감시단을 만들었어요.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을 홍보하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뭐냐면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게 10월 말, 10월 중순 이후예요. 그리고 바로 본예산 심사가 11월 중순경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적을 하고 이건 시정해라 이렇게 했던 게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예산이 편성돼 오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대로 다시 반영되고 뭐 일부 찾아난 것은 좀 이렇게 삭감을 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 것은 이것을 아예 행정사무감사를 8월이나 좀 더 땡겨라.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고 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본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감추고 지적을 새로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감사 시스템도 바꾸고. 견제 방식으로는 또 주민소화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지만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소환을 해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주민들이 심판할 수 있게 법적으로는 취지가 그렇지만 현실 요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시도는 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책임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좀 이런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제대로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사실 뭐 탐과 놀이, 매관 매직, 관아의 아전과 군수의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 교과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130년 가까이 이상 지난 현재도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을 달리해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지금 20년 넘어서 30년 가까이 도입된 지가 돼가는데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